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14회 건설안전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분야 최종 합격자 권성준 지도사입니다. 제가 2차 때까지 동영상 찍고 3차 때 말씀드렸죠. 그때 2차 때도 제가 그랬죠. 기준에 관한 규칙하고 표준안전작업지침 법에서 꼭 나온다고.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명재 선생님 3차 실강하면서 아마 막판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막판 3차 하면서 제가 22일 날 10시 2부 휘경동에서 봤는데 제가 그 추가 문제까지 4문제를 받았습니다. 그 4문제 중에 1차 때 공부한 1차 때 법 92점 맞으면서 공부한 부분이 2문제 나왔고요. 추가 문제까지. 나머지 2문제는 여기 3차 여기 정명재 선생님 강의 듣고 실강 받으면서 나머지 2문제 나와서 총 4문제에 대한 답을 다 했고요. 뭐 완벽한 건 3문제는 완벽하게 대답을 했고 나머지 1문제는 한 70% 정도? 그래서 전체 제 점수는 7.16을 받아서 요번에 지도사가 됐고 9월 25일부터 저는 원래 현재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기술지도 요원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9월 25일부터 제 명함이 이제 산업안전지도사로 바뀌면서 회사에서 한 단계 승진도 했고 뭐 축하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부터 지금 현재 현업 지도사로 일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그 3차 때 공부한 막판 건설안전지도사 3차 시험 대비 요 프린트가 있고요. 여기서 2문제가 나왔고요. 제가 맡은 시간에. 그리고 기준에 관한 규칙 여기서 1문제가 나왔고요. 그 유명한 안전난간 13조 그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문제는 이 법에서 추가 문제가 이제 법령 시행 규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작년에 2번의 실패를 하고 작년 이맘때 딱 1년 전이죠. 그때 모든 책을 다 버리고 뭐든지 다 바뀌어야 되겠다고 기술사 책 딱 한 권만 남기고 이 법전과 기준에 관한 규칙 그 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까지 제가 법전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많은 걸 외워야 돼서 여기 보시면 표준안전작업지침 10개 중에 8개를 제가 항상 봤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3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한 고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하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지침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자료들로 3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3차의 포인트도 제가 계속 기출문제 분석한 그 포인트와 맞아 떨어졌고요. 기준에 관한 규칙, 표준안전작업지침, 그 다음에 나머지 법령, 그 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죠. 제가 2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이번 3차 준비할 때도 6월 8일 날 저희 2차 시험 보고 나서 6월 9일부터 바로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자료들을 이제 올려주시죠. 작년도, 23년도, 22년도, 21년도, 20년도까지 분석하고 그 뒤로는 그냥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년도도 마찬가지고 20년도에서는 법, 기준에 관한 규칙, 표준안전작업지침 제가 이거 두 달 전에 6월 9일 날 분석한 내용이거든요. 20년도에서는 여기서는 기준에 관한 규칙, 표준안전작업지침 법이 37%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치로 한 거고요. 나중에 본인들이 분석을 해보세요. 인터넷에 많이 자료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세요. 그런 거 대신 이 3차 자료는 우리 2차 같은 경우는 인력공단에 가면 정확한 페이퍼가 있지만 3차 같은 경우는 다 그 면접이 시험지를 갖고 나올 수가 없고 다 구술 면접이기 때문에 사람들, 수험생들의 기억에 의해서 다시 재구성되는 거라서 그 기출문제에 대한 100% 확신을 하지 마시고 한 80% 정도 조금씩 바뀌죠. 사람들마다. 근데 대충 이제 평균치를 보시면 되고 자, 21년도 요때부터 법이 17%, 기준에 관한 규칙이 33%, 표준안전작업지침이 17%. 그래서
기준에 관한 규칙, 법령, 그 다음에 표준안전 작업 지침이 67%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1년도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이때는 약 64% 정도, 그 다음에 작년이죠. 23년도. 23년도에서는 무려 75%, 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2차 동영상 그때 합격했을 때도 그랬고, 분명히 금년에는 기준에 관한 규칙과 표준안전작업지침 법령에서 꼭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여기 정명재 선생님하고, 제가 정명재 선생님을 택한 이유도 2차 강의 때 말씀드렸죠. 이 많은 법조항을 외워야 되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외워야 되지? 그랬고, 그 정명재 선생님 1년 전에 정명재 선생님 여러 가지 그 유튜브 동영상을 봤을 때 법을 막 청킹이란 기법으로 막 기똥차게 설명을 해 주시죠. 저도 그래서 작년 이맘때 가입을 했고요. 1차, 2차, 3차를 이 장소, 오늘이 27번째 나오는데 오늘이 제일 행복합니다. 지하철에 오면서 공부하지 않고 드디어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서 여기를 왔고요. 참고로 이제 저는 여기 올 때면 집이 경기도 포천이라서 2시간이 걸리고요. 갈 때도 2시간. 하루에 4시간이 걸립니다, 여기를. 그래서 지하철에서 꼬박꼬박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 이 동영상 찍으러 올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라마를 보면서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수험생 여러분들은 스스로 분석을 해보세요, 기출문제를. 2차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 서핑해 보시면 특히 이제 건설안전 같은 경우는 이런 기출문제들 쫙 정리해 주신, 정말 주옥같이 정리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걸 토대로 수험생이면 무조건 기출문제를 자꾸 분석을 해보세요. 저 6월 9일부터 우리 다 여기 이제 같이 한 형님도 계신데 6월 9일부터 시험 보는 8월 21일까지 이 기출문제 지금 너덜너덜하죠, A4 용지가. 이거 매일매일 받습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제목을 쭉 생각하면서 보고, 그러니까 저절로 외워지죠, 제목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그런 연습을 많이 했고요. 이런 기출문제를 토대로 제가 3문제 중에 4문제를, 그러니까 3문제 중에 추가 문제 하나까지 해갖고 4문제를 했는데, 자, 요게 요즘에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저희 22일, 23일, 24일에 대한 요번 24년도 14회차 기출문제입니다. 3차. 이거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25년도 준비하시려면 이거 하셔야죠. 그렇죠? 저는 그냥 말씀드리려고 벌써 이 습성이 기출문제 들여다보다 보니까 합격자 이거 수가, 이거 뭐지? 동영상 찍는 건데도 이거를 저는 벌써 봤어요. 카피를 하고 내년에 이 자리에서 저 똑같이 저 권성준 지도사처럼 나도 저 합격 동영상 찍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거부터 지금 시작하세요. 이 동영상 보시면 기출문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23년도 제가 만약에 25회를 다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정명재 선생님 것 전체 수강을 하면서 어떻게 시작할 거냐? 24년도 기출문제. 그렇죠? 3차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23년도 기출문제.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22년도, 21년까지 저는 아마 계속 또 공부를 할 겁니다. 내년에 본다면. 자, 여기서 이번에는 정말 사상 최대로 첫 대면 시험이었죠. 블라인드를 치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숫자가 받기 때문에 애초에 공단에서 3일 동안 시험을 보겠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왜 이런 법에서만 왜 나올까? 기준규칙, 지침들이 다 법이죠. 왜 법령에서만 나올까 생각한 게 면접관님들이 빠른 시간 내에 채점할 수 있는 그런 지표는 법군이 없죠.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안전난간, 저한테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13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 기준을 말씀해 보세요.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 기준에 관한 규칙 그 제목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해봐라. 굉장히 놀랐습니다. 처음 문제 받았을 때. 물론 알고 있는 거라서 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7가지거든요. 그게 7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너무 빨리 끝나서 다시 여쭤봤어요. 그 면접관님한테. 그러니까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 기준. 그 외에 또 어떤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그게 1번 문제 끝났습니다. 그럼 벌써. 두 번째 문제가 여기 나와 있죠. 제가 1일차 2부였는데 두 번째가 이제 그 가운데 계신 면접관님이 혹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아세요? 그러셨어요. 되게 부드럽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심의 의결 사항만 말씀해 보세요. 딴 거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죠. 그렇죠? 심의 의결 사항 법에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8가지가. 갑자기 이제 그때 딱 떠올랐던 게 유명하죠. 산재, 셋, 교규, 측정, 진단. 이렇게. 그렇죠? 갑자기 그 문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산재, 셋, 교규, 측정, 진단. 8개인데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2가지를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한 60에서 70% 정도 답변한 답변인데, 그리고 이제 너무 다른 거 갑자기 2개가 생각이 안 나요. 8개에서 6개를 답변 드리고 2개가 생각이 안 나서 더 이렇게 질질 시간을 끌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를 해서 심의 의결을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그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 제일 마지막에 앉아 계신 그 면접관님께서 갑자기 추가 질문이 나오죠. 삼보이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답변이 약간 부족하니까 바로 추가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추가 질문은 제가 내용은 밝히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이게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추가 질문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긴장해서 추가 질문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이게 뭐지 했다가 정중히 제가 제가 너무 흥분돼서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친절히 딱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면접관님들께서 그래요. 떨리면 잠깐 시간을 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해라. 그래서 너무 차분히 봤어요. 그래갖고 다시 2번째 딱 들었을 때 제가 정확히 그 문제를 다시 되짚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문제가 맞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 문제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상 최초로 이제 블라인드가 없는 대면 면접이었죠. 저희가 14회 331명은 이렇게 대면 면접을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지도사 다 화공이나 뭐 보건까지 하면 440 몇 분이었던 것 같은데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다 하셨는데,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세 분이 다 채점을 하세요. 이렇게 보는 앞에서 너무 무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잘 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작년까지는 블라인드여서 그 선배님들 합격수기 보면 말을 할 때마다 채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였구나. 블라인드만 그대로 치웠죠. 대면 면접으로.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채점들을 이렇게 하세요. 제 앞에서. 그게 동그라미 X든 간에 뭔가 이렇게 찍찍 하세요. 한마디 할 때마다. 그게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추가 문제까지 잘 마무리하고, 추가 문제를 제가 딱 답변을 했습니다. 자신있게 답변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추가 문제 주신 분이. 그래갖고, 좀 분위기가 좋다. 근데 마지막 한 문제는 최근에 정말 제가 3월 30날이었죠. 저희 1차가. 3월 30날, 3월 29일까지 봤던 부분이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봤어요. 마지막 문제는 그 법적인 시행규칙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행규칙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법적으로 증원 교체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그게 4가지거든요. 1차 때 저희 정명재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바로 2233이죠. 2233. 그게 이제 2233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고 한 몇 초 동안 이제 생각하면서 이 시행규칙에 있는 2233 그 부분을 영상을 떠올렸어요. 제가 공부했던 걸. 그래서 하나씩 2233이 아닌 순서가 안 맞더라도 생각나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생각났던 게 제가 이제 뭐 중대재해 2건, 그 다음에 그 재해율 2배, 평균 재해율 2배 했을 때는 가만 계시다가 죄송합니다. 동종업계 그 평균 재해율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채점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제가 느낀 거. 그래서 저는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1차 때부터 여기서 법 공부를 했던 게 분명히 도움이 됐고요.
그게 3차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개 중에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1차 뭐 객관식이니까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막 아주 합격하세요. 60점만 넘으면 되니까요. 합격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60점 딱 맞게 공부하셔서 정말 합리적인 공부죠. 그게 내가 8월 달에, 내년에도 8월에 있겠죠. 8월 달에 3차 시험을 봤을 때 만약에 그 부분을 물어본다 그러면 손을 몇 개월 동안 손을 놨던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희미하게 떠오른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게 요번에 금년에 2차, 3차를 아깝게 놓치신 분들은 내년 1차부터 항상 해마다 다시 보세요. 1차는. 해마다. 왜? 거긴 법하고 산업안전 일반이 있잖아요. 물론 기업진단은 크게 도움이 되진 않지만 기업진단은 꽈락만 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보험 들어놓는다 생각하시고 어차피 저도 요번에 만약에 3차가 안 됐으면 내년에 1차를 분명히 다시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1차와 3차의 연관성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4문제에서 2문제가 법이니까 1차와 3차의 제 경험으로 1차와 3차의 연관성은 50%였습니다. 무려 50%. 나머지 50%는 바로 2차에서 나왔죠. 표준안전작업지침과 기준에 관한 규칙, 거기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금년에 작년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미치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전화도 오네요. 제가 이제 간략하게 5분 정도 저 공부한 모습을 말씀드리면 동영상 강의를 정명 선생님 들었죠. 1차부터. 그리고 실강을 나왔습니다. 뭐 그 앞에 유튜브에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정명세 안전닷컴인가요? 그 네이버 카페? 거기서 이제 아이디가 안전요원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세요. 거기 보시면 24년도 모의고사 그 역사부터 제게 있거든요. 1차 뭐 도장 깨기 식으로, 2차 도장 깨기, 3차 도장 깨기 다 해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제가 정명재 선생님을 선택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기출문제 2차 시험, 3차 시험 제 스스로 한 달 넘게 분석을 하고 이건 솔직히 기간이 없어요. 그냥 그 시점부터 이렇게 기출문제를 매일매일 봤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서 나왔고 이 부분이 어디서 나왔고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지금 70%가 넘는 게 법 문제인데 내가 기술사 책을 보고 공부를 할 거야? 아니죠. 얘하고 이런 법전들을 보는 거죠. 여기서 100%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거죠, 얘네가 100% 나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100% 나옵니다. 이 책에서. 여기 기준에 관한 규칙 673조. 근데 우리가 이게 혼자 공부를 못 하잖아요. 중요도도 찝어야 되고. 그래서 기출 문제를 계속 매일매일 분석하세요. 본인 스스로.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매일매일 보세요.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냥 신문 읽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쭉쭉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어느 부분에 있었고 여기가 왜 중요했는지 나오고 아 얘는 표준안전작업지침이니까 그러면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찾아서 봐야죠. 이렇게. 그렇죠?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찾아서 보고 그렇게 해놓은 게 정명재 선생님이 요번에 3차 강의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기반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셨고 그게 제가 매치가 돼서 정명재 선생님을 1년 동안 믿고 따른 거고요. 그리고 그게 정확히 맞아 떨어져서 저는 이번에 지도사가 돼서 지금 현재 지도사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권성준 지도사는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정명재 선생님을 택한 겁니다. 제가. 왜? 이분 공부 방법이 내가 많은 법 지식을 외우는데 도움이 되니까 저한테. 여러분들은요. 샘플 강의 있잖아요. 유튜브에. 정명재 선생님 강의를 보시고 아 권성준 지도사가 저분 보라고 그랬으니까 나 이거 해야지. 그럼 나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공부 스타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공부 스타일에 그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선생님들은요 어느 정도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암기하면 이게 좋다 이 정도 해주시는 거지 제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걸 다 외우면서 보여드릴까요? 자, 기준에 관한 규칙 이렇게 있죠. 자, 요번에 화재에 대해서 교육 내용 나왔죠, 그렇죠? 전 39가지 교육 내용 여기다가 기준에 관한 규칙에다가 해서 전 이거 외우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 39개 교육 내용. 요번에 여기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3일 안에 요 문제 나왔습니다. 교육 내용. 화재 감시자 보다 저 교육 내용을 더 집중적으로 봤죠. 2차에 화재 감시자 나왔으니까. 운칠기삼이라고 그러죠. 저 사람 첫째 날 두 번째 시간 정말 쉬운 거 붙어서 그렇게 됐을 거야. 자, 요게 3일 동안 기출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안 찾아본 거 딱 요거 하나예요. 방호장치 안전인증 자율안전 기준고시. 요때 3일차 때 2부 시간에 아마 요건 제가 대답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때 만약에 봤다면. 나머지는요. 나머지 44개는 제가 다 준비할 수 있도록 다 봤어요. 10개월 동안. 미칠 정도로. 그러니까 다들 말씀하시죠. 권성준 씨 열정이 있어. 어떤 분들은 헝그리 정신이 강해. 근데 어떤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저는 미쳤다는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제가 그때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저는 꼭 지도사 될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어떻게 보니까 동차 합격이 됐네 금년에. 1차, 2차, 3차 너무 힘들었죠. 이렇게 10개월 동안 동차할 수 있게끔 제 원동력이 바로 미치는 거였습니다. 직장인입니다. 전업수험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 끝나고 보고서 쓰고 그러면 11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 11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1시간 반에서 2시간, 3시간 동안은 저 항상 공부했습니다. 왜? 보고서는 내일 쓰자 그러고. 어차피 업무는 계속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1시 반에 자서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딱 4시간씩 잤습니다. 그건 3년 동안 그랬어요. 안전관리자였을 때도 4시간씩만 잤어요. 그때도 계속 공부를 했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잘못된 방향성으로 공부를 해서 그렇고 지금은 이제 제대로 공부를 했죠. 10개월 동안. 그래서 지금 제 건설재 예방 전문지도관에 있으면서도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 반까지는 꼭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시간은 꼭 했어요. 왜? 하나는 표준안전작업지침, 하나는 기준에 관한 규칙, 하나는 법령. 벌써 3시간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평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어요. 여기 오는 실강에서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정말 10개월 동안 미쳤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동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동하면서 틀어놨죠. 유튜브나 뭐 기준에 관한 규칙 읽어주는 거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하면서 중얼중얼거리고 다구치가 그랬죠. 강건설계. 그렇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어떤 분이 제가 노구찌라고 했는데 다구찌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저는 진짜 그 강건설계를 제가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그런 원동력이 돼서 이렇게 지도사를 합격했고요. 여러분도 강사를 믿는 건 아닙니다. 절대. 이분들은 어느 정도 범위 설정해주고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라. 이걸 길잡이를 해주는 거죠. 그걸 직접 수행하고 따라가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 저처럼 미치시면 돼요. 저는 일하는 거, 즉 그 돈 버는 거, 아빠니까 돈 버는 거 외에는 나머지 모든 시간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 책 보시면 저는 이렇게 다 분철을 해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다 분철을 해놨어요. 저는 그 우리 정명재 선생님 1차 강의 책 그거 뭔가 알짜였나요? 그거? 저는 그 책도 이렇게 재단에서 이렇게 호치케스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죄송합니다. 스탬플로 찍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일하다가 잠깐 20-30분 볼 수 있게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이렇게 책을 다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프린트물로 다. 오늘은 표준안전작업 지침 1번하고 2번 봐야지. 이렇게 다. 그런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냥 일하는 거 빼고 다 공부만 생각했습니다. 공부만. 현업에도 도움 굉장히 많이 되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특히 요즘에 그 제일 뜨는 이동식 사다리 현장에서 너무 좋아하시죠. 법적 기준 딱 해주고. 벌써 이제 제가 25일부터 이제 명함 자체가 지도사로 바뀌어서 이제는 지도사님 이건 몇 미터까지가 3.5m 높이의 작업까지요. 사다리가 3.5m라는 게 아니라 작업하시는 높이가 3.5m 이내입니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3.5m 이하의 작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높이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짚어주는 게 지도사죠. 이런 것들이 그 힘이 됐고요.
지금 지도사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건설안전 331명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전부 다 440분 전체 지도사 6개 종목이죠. 보건하고 다 합해서 안전지도사 4분, 보건지도사 2분 하고 6개 종목이 1차 시험 10,000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 지도사 되신 분이 444명인가 그러실 거예요. 440명대.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10,000명이 시작해서 1차 응시 인원이 10,000명이었죠. 전부 다. 전부 다 지도사가 440명대 나오시고. 우리 지도사님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행복한. 그리고 저는 그 중에 건설안전 331명 중에 저는 최고가 될 겁니다. 그 중에 또 제일 첫 번째 지도사가 되도록 앞으로 한 30년 동안은 지도사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꼭 동영상에서, 유튜브에서 정명재 선생님 샘플 강의 꼭 확인하세요. 그거 보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세요. 누가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시겠다 그러면 제 마지막 부탁은 수험생들은 직접 기출문제 1차건, 2차건, 3차건 직접 본인이 스스로 직접 매일매일 분석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정말 보입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25년도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